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글로벌의 장혜진입니다. 목요일 미국 시장은 전약 후강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반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 미중 갈등 등으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부로 갈수록 장중의 상승 반전에 성공한 이후에 강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날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했던 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경제가 충분히 회복해야 연준의 지원 조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한 건데 이전부터 사실 꾸준히 강조해 온 바입니다. 하지만 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 속에서도 자산 매입 축소라는 표현에 시장은 다시 한번 좀 화들짝 놀란 모습을 보였는데 민감한 반응을 다소 보인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언급을 계속하다가 이제 근데 언젠가는 철회할 거야라는 그런 기조로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오히려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하락하는 흐름이 다소 연출이 됐었습니다. 다행히 긍정적인 지표들이 그래도 시장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팬데믹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상무부에서 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까지 좋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지표가 다소 하락하고 있는 이 시장을 좀 지탱해주면서 상승 반전하게 만들어준 그 요인들로 작용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외신 그리고 시황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지금 출발합니다. 네, 미국장 시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올 시간이고요. 오늘 미국장은 변동성 장세 끝에 막판의 탄력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반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더니 0.62%의 탄력도를 키워나갔습니다. 32,620포인트 선가량에서 마감한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오늘 굉장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으면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막판에 강보합 수준으로 오르면서 12,970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변동성 장세 끝에 20.38포인트 오늘 회복에 나섰습니다. 3,90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주목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주 금요일에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실업지표죠.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전주보다 9만 7천 명 감소하면서 68만 4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예상치였던 73만 명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팬데믹 발생 이래 최저치로 떨어진 수준이었습니다. 2월 폭설 여파로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다소 부진한 흐름이었죠. 그렇지만 고용시장 상황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긍정적인 실업지표 발표에 오늘 국채금리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장 초반 1.6%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628%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의 공영 라디오인 NPR의 모닝 에디션에 나와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주요 지수의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경제 목표 달성에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서서히 긴축을 감행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아주 천천히 진행을 할 것이며 연준의 행보는 철저히 투명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9개 업종이 상승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장중에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기술주는 중반까지 약세가 두드러졌었는데 막판에 낙폭을 많이 줄여나간 모습입니다. 기술주 0.06% 하락한 채 마감했고요. 커뮤니케이션은 0.5% 하락입니다. 금융주는 오늘 1.68% 오르면서 가장 강했고요. 산업이 1.6%, 소재가 1.4% 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도 필수 소비재가 1% 가까운 상승 탄력을 지켜낸 모습입니다.
주요 종목들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팡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종목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섹터에만 약간의 붉은 빛이 보이는데요. 애플과 구글은 보합 수준으로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 디즈니는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가 오늘은 하방 압력을 조금 크게 받았습니다. 3.45% 떨어진 채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섹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3%, 오라클이 오늘 2.7% 하락한 채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밖의 섹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섹터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록다운 조치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우려가 촉발이 됐습니다. 때문에 유가는 4%대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의 이 낙폭이 장중까지는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역시나 막판에 회복을 해줬습니다. 엑슨모빌은 오늘 0.28%의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 있었던 특징주들도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게임스탑을 가지고 왔습니다. 게임스탑은 오늘도 변동성 장세 끝에 52.7%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급락 이후 이렇게 반등에 나서준 건데요. 특별히 어제 이후로 추가로 전해진 이슈는 없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게임스탑은 20% 정도의 낙폭을 기록 중에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트에이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에 해당되는데요.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다소 부진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또 지난 4분기 실적 역시 부진하게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라이트에이드는 잠시 후 제가 종목 뉴스를 통해 더욱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나이키의 주가는 3.4%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악재가 전해졌는데요.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전해졌고 나이키는 여기에 대한 우려의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 내용이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 전파가 되면서 오늘 주가가 타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3% 하락했는데요. 이 전망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EPS가 2.13달러를 기록하면서 팩트셋의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다음으로 비아콤 CBS 어제 종목 뉴스로 전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5.35% 하락한 채 6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아니죠. 제가 멘트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멘트를 하겠습니다. 리서치펌 모펫 네이튼슨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시스코 시스템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1.73% 상승한 모습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 비디오 컨퍼런스에 걸맞는 사무실 공간을 맞추기 위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이 점이 시스코에게 펀더멘털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 있었던 특징주들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상품 선물 시장 마감 상황까지 체크해보는 클로징벨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채린 캐스터와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마감한 3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약, 후 강의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에 초반에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지표들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후반부에 강하게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장님, 이날 증시 판단 내려주시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조그마한 소식에도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시장이 어떤 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것들을 잡기보다는 조그마한 뉴스에도 일단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모습과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그만큼 유동성 축소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불안감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투자자분들이 보고 싶은 그러한 재료들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라는 일단 코멘트에 하락 쪽에 베팅을 거는 투자자가 있었는 반면에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아니야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고 주식시장은 다시 올라갈 수 있어라고 또 베팅하시는 분들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조금 이어질 전망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이 우리가 이제 가장 투자하기 어려운 게 추세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투자가 가장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아직까지 뚜렷한 추세 이런 것들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시장들이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제 유가가 이날 장중 급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4% 넘게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전일에 수에즈 운하를 대형 컨테이너선이 막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 선박 운항이 큰 차질을 빚은 것이 유가를 폭등시켰으나 여러 요인으로 장중에 급락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수에즈 운하에 투자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면서 이것이 유가의 하방 압력을 크게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폭등에 대한 가격 부담 또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제 유가는 WTI 배럴당 58.33달러에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러도 함께 보시죠. 달러는 위험 선호 현상의 퇴조 속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성장세가 견조할 것이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달러화 강세도 뒷받침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달러 인덱스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위험 선호 현상이 빠른 속도로 사그라드는 모습이죠. 0.4% 가까이 상승하면서 92.88선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제 금값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이날 다소 나타나는데요. 최근 들어서 달러 강세로 상대적으로 금값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날도 결국은 하락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0.5% 가까이 하락하면서 현재는 온스당 1,725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역시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잠시 하락 반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시장의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상승 전환했고 현재는 1.628%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서 엎치락뒤치락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인데요. 한때 강한 흐름을 보이며 6만 달러 선을 훌쩍 넘겼던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아서 장중에는 5만 1,000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내 회복한 모습이죠. 0.6% 넘게 현재는 오르고 있고 5만 2,000달러 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마감 시장 체크해봤고요. 외신을 통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외신 소식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뉴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시황을 통해서도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이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소식이 파월 의장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충분히 회복됐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6% 초반에서 머물다
올랐다가 1.5%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행히 오후장 들어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주요 지수 선물까지도 내림세로 돌아서는 등 굉장히 이 시장에는 조금 다소 악재로 작용한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지원을 해주다가 자산 매입 축소를 언젠가는 할 거야라고 시사한 것이 시장에서 크게 좀 주목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미국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적극적인 부양책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 백신 보급의 확대로 미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는 경제가 거의 완전히 회복됐을 때 매우 점진적으로 투명하게 지원 축소를 추진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동안 그는 거듭해서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조만간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파월 의장이 이런 기조를 유지해가다가 이번에는 시장에서 한층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 그런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다가 언젠가는 좀 축소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국가 부채보다는 경제 지원에 주력을 할 때라고 강조를 했고요. 현재 낮은 금리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미국이 가까운 미래에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한다라는 문제는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장 초반 시장은 다소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인지 소장님 설명해 주시죠. 예,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현재 지금 그 은행들이 다양한 어떤 채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로 보유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시중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은행에 이제 돈이 묶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죠. 이런 것들을 중앙은행이 이제 은행에 그 자산을 사준다라는 거죠. 이게 자산 매입입니다. 자산 매입을 해주게 된다라면 은행은 현금이 돌아오게 되고요. 이러한 현금을 가지고 막대하게 M2에 대한 증가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출로 환원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의 경기에 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러한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물론 당장 이런 것들을 실행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은 아마 대폭락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당장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2023년까지 올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이렇게 연도를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언젠간 할 것이야. 할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은 미리 대응을 하라. 방어하라라는 얘기죠. 그러한 얘기를 뉘앙스를 계속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들을 보이다 보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까지 직접적인 언급을 주면서 시장에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당장 올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주가라든지 그 코로나19 백신 효과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유동성을 당연히 회수해야 된다는 점을 거듭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거듭 얘기한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변동성은 당연한 것이고 우려할 바는 아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편하게 유동성에 기대해서 올라왔던 장세가 이제는 유동성 축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있으면서 다소 출렁거림을 나타내고 있는 정도이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강한 방향성을 전환시키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국채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던 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촉발이 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있어야만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는데 물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든지 물건 가격이 오르지 않다라면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어느 정도 물건 가격이 올라가야 내 임금도 올라가고 점점 씀씀이도 늘어나고 하는 것이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평균 2%, 그러니까 2%라는 절대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평균을 따지기 시작했죠. 평균 2%가 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플레이션들이 결국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축소와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의 이번에 6%
제로대 경제 성장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켜서 결국 증시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과 증시가 역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교과적인 내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증시가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증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신 분석을 통해서 시장 상황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감기 환자가 3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라이트에이드의 부진한 4분기 실적이 드러났습니다. 간밤 라이트에이드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비행 스케줄 절반 이상을 복구한다고 전하면서 간밤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전채린 캐스터의 픽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감기 환자가 3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관련 종목이 좀 부진한 실적을 드러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약국 체인 라이트에이드에 대한 소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약국 체인에 해당하고요. 캘리포니아에만 576개 정도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텐데요. 오늘 주가가 20%가량 급락을 하면서 특징적으로 꼽아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4분기 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타격을 받은 건데요. 그 원인은 사실 그렇게 부정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마스크도 잘 쓰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켰기 때문에 감기 몸살에 걸린 환자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국 체인의 실적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또한 사측에서는 지난달 한파와 폭설 역시도 매출 감소에 한몫을 했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이 감기 환자가 줄었길래 실적이 줄었나 하고 봤더니 감기 몸살에 걸린 미국 내 환자가 37%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2월까지 집계된 4분기 매출은 그로 인해서 5.6% 감소를 나타냈고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의 규모는 약 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회사에서는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판관비라 그러죠. SG&A 또한 부담 요인이었다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됐던 어떤 추가 인센티브 수당, 방역에 사용된 비용, 그리고 감염된 노동자의 결근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추가적인 비용 등이 그 몇 가지 요인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가이던스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매출은 24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를 예측했지만 총 순손실이 1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를 제시한 이후에 오늘장에서 주가는 낙폭을 더 키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사실 지난 12월까지만 해도 이 라이트에이드가 의외로 의약품 소매 사업 호조로 흑자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월 만에 상황이 바뀐 건데요. 라이트에이드나 CVS와 같은 이 대형 약국 체인들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곳곳 다양한 그러한 이슈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감기 환자가 줄어들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누군가 기침을 하게 된다면 정말 눈총을 좀 받게 되는데 그러한 비율이 확 줄었습니다. 기침하시는 분들을 거의 보지 못할 정도로 감기 환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약국 입장에서 본다면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병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전문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단순하게 복용을 하는 의약품 같은 경우 판매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늘어나고 있는 판관비입니다. 즉 고정비죠. 고정비라는 것은 종업원을 그렇다고 해고할 수도 없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코로나19로 인한 비용의 증가, 이런 방역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늘어난다면 매출의 감소, 비용의 증가, 당연히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미국에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트렌드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손 씻기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치 않았었던 분들이 이제는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활의 패턴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감염병 같은 경우는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면 미래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밝다라고만은 얘기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국내는 미국과 정반대적인 상황인데요. 물론 국내도 매출은 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비인 판관비가 늘어났다는 것이 일단 매출의 감소, 비용의 증가, 따라서 영업이익의 감소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는 매출의 감소, 비용의 감소, 영업이익의 증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기약 같은 경우 대부분 제네릭 의약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복제약을 쓰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경쟁력이 그렇게 각 그 제약회사마다 독창적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의사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어떤 영업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특징인데요. 이번에 뭐 거리두기 차원에서 의사분들을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영업 비용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매출의 감소, 비용의 감소 이렇게 나타나 보니까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특성, 미국과는 다르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우리나라 제약업계들이 그렇게 크게 하락세를 시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아무리 비용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만 미국과는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간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주가가 개장 전 거래에서부터 꿈틀대더니 4%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당사에서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서 20개 이상의 미국 내 노선과 팬데믹 이전에 운항을 했던 남미 비행 노선을 100% 복구를 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또한 중서부 도시 클리브랜드나 신시내티, 밀워키에서 힐튼 헤드나 펜사콜라, 포트랜드로 가는 직항 노선을 새롭게 추가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당사는 오는 5월에 2019년에 팬데믹 이전 당시에 운항했던 전체 비행 노선의 52%가량을 복구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사실 지난해 5월을 한번 살펴보자면 전년 운항 노선 대비 14%밖에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52%까지 늘어나게 되는 셈이 되겠죠. 그리고 또 라틴 아메리카, 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사에서 멕시코, 캐리비안, 그리고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로 향하는 노선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2019년 그 당시, 2년 전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늘어난 운항 스케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당사의 국내 네트워크 담당 부회장 엔킷 굽타는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고 강한 항공 예약 흐름들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는 비행 스케줄을 구축한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을 했고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최근 항공주 관련 ETF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US 글로벌 제츠 ETF도 상승 랠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간밤에도 2.4% 넘는 상승세를 시현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자, 소장님. 여행 혹시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팬데믹 이후로 계속해서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여행이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백신 접종 받고 나서 면역 집단 형성되게 되면 여행 너나 나나 다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 관련 예약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느 정도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대체로 회복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항공주도 이제는 그 예전 수준을 회복했으니까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도 그렇고요, 해외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항공주와 관련한 분석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이것도 국내외,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좀 다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국내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일단 자국 내에 있어서의 국내선이 거의 100% 가까이 회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제주도 같은 경우 거의 만선 아니겠습니까? 국내선이 회복이 되다 보니까 항공주 실적들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당장은 장혜진 앵커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외국을 나가려면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형성될 때까지 빨라야 올 가을 정도 되겠죠. 이런 정도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당장 미국은 국내 수요가 일단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주들이 계속해서 그 높은 괄목할 만한 실적을 좀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걸림돌은 미국과 우리나라에 다 지금 공이 적용되고 있는 게 항공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유가가 지금 $60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항공유 가격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용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내선 같은 경우는 적자 노선이고요. 제주도에 아무리 만선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흑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들이 좀 늘어나줘야 국내 항공업계는 좀 숨통을 좀 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항공업계가 살아났다고 해서 국내 항공업계가 살아난다는 도식은 형성되지가 않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국내를 조금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공주와 우리가 꼭 함께 보는 것이 또 여행주가 되겠는데요. 사실 외신에서는 최근에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예약하지 않으면 여행 상품 완판된다, 매진돼서 못 간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졌었는데 따라서 이 여행사들, 익스피디아나 부킹홀딩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여행이나 모두투어 등등이 있는데 모두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조금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다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여행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나라도 주말 황금 시간대에 여행 상품들이 드디어 등장을 해서 완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행에 대한 억눌렸던 수요 정말 폭발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와 미국이 좀 다르다는 점이 어떤 점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직접 여행사에 부킹을 하는 그러니까 호텔과 비행기와 여행지를 예약하는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단체 여행이란 개념이 없죠. 따라서 이런 쪽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참 좋은 여행이나 하나투어 대비해서 노랑풍선의 주가가 낮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일단은 여행객들을 모집해서 나가는 여행. 처음엔 좀 불안하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호텔과 검증된 식사를 좀 하는 하나투어와 참 좋은 여행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개별 여행을 예약하는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국내는 단체 여행부터 시작할 거고 미국은 개별 여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행사와 관련된 것들도 직접적인 도식적인 그 결합보다는 우리의 상황과 판단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행주와 관련해서도 항공주와 비슷한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신과 종목 뉴스를 통해서 시장 진단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차 전채린 캐스터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